네, 그럼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돼서 전문가와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5가지 사유로 탄핵 소추가 됐었는데 헌법재판소가 각 사유에 관련돼서 입장을 밝힌 내용이죠. 결정문. 그 결정문 관련돼서 내용을 하나씩 살펴봐서 헌법재판소는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거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제2호권 행사 관련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 변호사님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다라는 측면이 이제 주된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2단계의 판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소추 사유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는지를 1단계로 검토를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 단계가 그 위반이 중대해서 파면에 이를 정도가 되는가가 쟁점이 됩니다. 그러면 소추 사유별로 먼저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있는지를 살피게 되고 그 이후에 위반의 중대성 부분을 살피게 되는 것인데 이 특별검사 등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관의 이 다수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 이번에 기각이 된 그 다수 의견을 보자면은 이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측면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위반이 되는 측면이 없기 때문에 이 중대성 여부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본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인용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인용 의견의 경우에는 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은 것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백 기자, 그 다음 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가 또 비상계엄 관련돼서 뭐 적극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죠. 그렇습니다. 국무회의를 심의를 소집하는 등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돕거나 적어도 묵인 방조를 했다는 것이 국회 소추 사유였습니다. 계엄 해제 때는 오히려 국무회의를 소집하거나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국회 주장이었는데요.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상계엄 관련해가지고 어떤 한 총리가 이 비상계엄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거나 혹은 비상계엄 해제한 가결 이후에 건의를 안 했다거나 하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헌법재판소가 이 비상계엄, 특히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위법성이라든지 위헌성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단지 이 언급을 할 필요도 없이 한 총리가 거기에 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식으로 잘랐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법한지 위헌적인지 그 부분을 알아낼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왔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예측이 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또 다른 탄핵 소추 사유로는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공동 국정 운영 관련돼서도 지금 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 있었는데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측면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한덕수 총리가 발표한 이 담화문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은 결국 민심 수습, 민생 안정을 위한 취지로서 당시 여당의 대표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는 정도의 취지이지 이것이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어떤 독립성을 해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을 계획한 것은 아니다라고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정말 공동 운영을 하려고 시도했던 그런 정황 증거들도 확인이 되지 않아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측면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어떻습니까? 다른 사유도 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관련돼서 헌법재판소도 판단을 내렸는데 백 기자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배경부터 설명드리면요. 국회가 지난해 12월 10일에 상설특검법에 근거해서 이른바 내란 상설특검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12월 14일에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돼서 한 총리는 이때부터 권한 대행이 됐는데
특검법은 이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 의뢰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총리가 이 추천 절차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법조계에서는 이 내란죄 수사권 논란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특검이 출범했다면 이런 혼란은 상당 부분 정리가 됐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고요. 다만 한 총리 측은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건 추천위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였고 당시 공수처 등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검 추천을 하지 않은 게 수사 지연이나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헌법재판소 역시 한 총리가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지체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추천위원회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의 적절성 그리고 영향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 이런 설명인데요. 네. 여기에 더해서 한 총리가 실제로 어떤 수사 지연이나 증거인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자료도 없다. 이렇게 결정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계속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죠. 그 당시에 이제 탄핵이 돼서 여러 가지 사유로 탄핵이 돼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내용을 관련돼서 지금 취재기자와 또 전문가와 함께 지금 내용 살펴보고 있는데 자, 이 소유 가운데 또 하나가 있었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그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하지 않은 것, 부작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오늘 탄핵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재판부가 가장 심도 있게 들여다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결국 헌법재판관을 이제 한덕수 총리가 당시의 권한대행으로서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한번 다뤄진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 헌법 제111조에 따라서 재판관으로 선출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한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당시에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 이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했고요. 다만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서 탄핵, 즉 파면에 이를 정도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지금 보인 것이라고 봅니다.